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공부한 게 벌써 한 학기가 다 됐습니다. 이번 주가 14주 차인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필기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야, 이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거를 조금 작년도 시험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도 1학기 중간고사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기말고사입니다. 물론 작년하고 올해는 배운 내용이 좀 다릅니다. 교재도 다르고. 하지만 프로그램은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년도에 나온 중간고사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BMI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BMI 계산할 때, 자, 요 부분에 들어가는 코딩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숫자를 더블로 바꿔주고 BMI를 계산해서 출력하는 이러한 문제죠. 물론 이 프로그램을 짜보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텍스트 하이트라든지 텍스트 웨이트라든지 이런 값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숫자로 바꿔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짠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빈칸으로 채우기가 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2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2번 문제도 이런 사칙 계산기를 만들 때 플러스 버튼에 대한 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플러스. 그랬으니까 플러스 버튼이 눌려지면 이 숫자 두 개를 요 텍스트 상자에 있는 값을 숫자로 바꿔서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계산 결과를 써주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 배점은 각각 20점이네요. 그렇죠? 20점이고 여기에 써야 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요 각각이 5점씩 부분 점수를 갖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20점인데 여기에 쓰는 게 3개가 있으니까 하나당 7점, 7점, 6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3번 문제는 다음 그림과 같은 계산기를 WPF로 만들 때 자멜 코드를 완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드를 나누고 그 안에 1 버튼 하나만 표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그 WPF 쓸 때는 이 그리드 안에 그리드를 쪼개서 써야 되니까 그리드.row, 그리드.column, 그 다음에 column definition, row definition 이런 것들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외우기 힘들까봐 이렇게 샘플들을 써주고 요거를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column definitions, row definitions 이렇게 해가지고 4개씩 쓴 다음에 쭉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버튼 하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20점 만점이었어요. 그래서 20점이고 여기 써야 되는 라인 수에 따라서 점수가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면 이 계산기에서 여기서 만든 이 계산기에 대해서 btn 클릭 이벤트를 완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0에서 9까지 모든 숫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산자 버튼을 누르면 새로 시작하는 플래그가 true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내가 말로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btn 클릭, 요 숫자 버튼들에 대한 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btn은 sender as 버튼, 그 다음에 버튼.content를 toString을 하고, 요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짜봤었다면 이런 문제 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우리가 짜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런 걸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5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산기 가지고 계속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위 계산기 프로그램에서 소수점 버튼의 이벤트 처리 메소드를 완성하세요. 생각나죠? 이 소수점이 이미 있으면
스트링에 있는 contains 함수를 쓰죠. 이미 있으면 그냥 리턴하고 없으면 이게 이제 false라면 없다는 얘기니까 없으면 점을 찍어주면 되죠. 뒤에 플러스 해가지고. 자, 요거는 10점 만점이네요. 그러니까 요 한 줄에 5점씩이 되겠습니다. 6번 이제 GDI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GDI 플러스로 오목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었죠. 그래서 GDI 플러스를 이용해서 페인트 이벤트를 쓸 때 onPaint 함수를 쓴다 그랬는데 onPaint 함수 안에 앞에 써야 되는 이 protected override void를 외워서 써봐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함수의 원형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7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문제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 사이에 뭐가 있죠? 프로바이더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테이블, 그 다음에 로우 레코드죠. 레코드하고 필드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DB에서 하는 작업 네 가지는 뭐예요? 크루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프로바이더. 자, 요거는 DB에서 하는 작업은 create, read, update, delete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만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이건 클래스에 대한 얘기죠. 자동차의 이름, 번호, 연식을 속성으로 갖는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프로퍼티. 카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의 객체 카를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하세요. 그랬으니까 이제 클래스 카 이렇게 만들고 카 안에는 public string name 하고 get set 이렇게 써줘야 되죠. 속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public int number get set 이렇게 써주고요. public int year 이렇게 해서 get se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 잠수는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안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를 생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카 대문자 카 소문자 카 equal new 카 대문자죠. 그 다음에 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클래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리스트 우리가 리스트 공부했죠. 리스트 언제 맨 마지막에 그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프로그램 하면서 리스트 했는데 센서 값 처리하면서 리스트 t를 이용해서 정수 10개를 랜덤으로 만들어 리스트에 저장하고 포이치 문장으로 출력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리스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 괄호 인트 뭐 a는 new 리스트 가로 인트 가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써볼까요? 일단 리스트 정수 타입이니까 리스트 인트 a는 new 인트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루프 10개를 해서 랜덤으로 R 값도 만들어야겠네요. 그렇게 하고 저장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10번 바둑판 그리는 문제죠. 드로우 보드를 GDI 플러스를 이용하여 작성하세요. 그래픽스 객체는 패널 1에 만드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패널 1에 그래픽스 만들 때 create graphics 했었고요. 1에서부터 19까지 세로선 19개, 가로선 19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거 순서를 이 세로선 써야 되는데 가로선 쓰고 가로선 써야 되는데 세로선 쓰고 그러면 감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좀 좋은 점수 받기 어려울 거예요. 공부를 좀 많이 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보죠. 작년에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그때까지 나간 진도에 따라서 따로 진행이 됐지만 올해는 시험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점수 배정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성적 잘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됩니다. 작년도의 기말고사 비주얼 프로그래밍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1번 정수 10개를 저장하는 배열과 리스트를 만드세요.
0에서 99까지 랜덤 숫자 10개를 리스트와 배열에 저장하세요. 그 다음에 리스트와 배열의 요소를 정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비주얼 프로그램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C샵에서 배열하고 리스트예요. 그 배열은 array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10개짜리 배열, 그 다음에 10개짜리 정수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랜덤 이렇게 만들어서 쓰죠. 그리고 이제 10개를 만들 때 r.next해서 값에다가 계속 집어넣는데 리스트는 add 해서 집어넣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정렬할 때는 array.sort, 얘는 b.sort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프린트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트 정수 배열, 프린트 정수 리스트 했으니까 정수 배열과 정수 리스트를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점수가 배점이 여기 배점이 안 나와 있네요. 점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WPF에서 타이머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WPF에서 타이머를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이때 이제 시스템 윈도우스 스레딩이라는 걸 쓰거든요. 네임스페이스에. 그리고 이제 타이머가 디스패처 타이머라는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간격, 그 다음에 틱 함수, 그 다음에 스타트 이렇게 해주면 되죠. 폼도 비슷합니다. 다만 요것만 달라요. WPF는 이 스레딩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스레딩 안에 정의되어 있는 디스패처 타이머를 쓰고, 폼에서는 그냥 타이머를 써요. 그래서 타이머, 뉴 타이머 하고 인터벌 이렇게 쓰면 되고요. 틱 함수, 그 다음에 스타트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이제 스네이크 바이트라는 게임을 만들었었어요. 이번 학기에는 안 만들었었죠. 스네이크 바이트라는 아주 전통적인 게임인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윈도우가 열리고, 퀵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한다. 이때 버튼을 눌렀을 때 수행되는 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윈도우로 하나 만들어서 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해주면 됩니다. 이건 이제 지난 학기에는 했었지만 이번 학기에는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윈폼으로 아날로그 시계를 만들어 보자 라는 문제, 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데이트 타임, 시간을 읽어서 그거를 시침, 분침, 초침의 각도에 따라서 그려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변수를 출력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완성을 시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콘솔 프로그램 처음에 했을 때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A는 A는 하고 플러스 A 플러스 콤마 B는 하고 다운표 닫고 플러스 B 이렇게 전부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면 문자열이 서로 연결이 되죠. 플러스가 문자열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 하나를 출력하는 셈이고요. 요 과정,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썼었죠. 우리가 A는 0, B는 1 이렇게 하고 첫 번째 게 A, 두 번째 게 B 해서 A와 B의 값을 각자 써줄 때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업데이트된 기능으로 앞에 달러 표시를 하면 요 괄호 안에 A라고 쓰면 A의 값, B라고 쓰면 B의 값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WPF로 16개의 버튼을 갖는 매칭 게임을 만들 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번 학기 안 했죠. 자, 매칭 게임이라는 또 게임이 있는데, 매칭 게임을 했을 때 WPF로 만들었어요. 이때 이제 유니폼 그리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그리드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것 중에서 이런 식으로 가로 밑줄 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눠줬던 파워포인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짰던 24개인가 3개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볼 겁니다. 문제는 한 10문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중간 기말을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한번 쭉 복습을 해보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작년이죠. 작년 1학기 때 비주얼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고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준에 맞춰서 시험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